회색 하늘, 서울 도심의 바람이 무겁게 눌러앉은 아침. 민강유통 본관 앞 전봇대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찢기듯 펄럭이고 있었다. 실종자 찾습니다. 백설이 42세 여성. 그 사진 속 여자는 낯익었다. 흰 블라우스, 단정한 미소, 그러나 어딘가 그늘진 눈빛. 그 전단지를 손에 쥔 사람은 공 실장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사진, 이 얼굴 루시아? 공 실장의 입술이 굳었다. 백설의 루시아 같은 사람이었어.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미소의 엄마가 루시아였다는 거야? 그럼 그동안 난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야? 공 실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래, 이건 경체 사장님이 알아야 해. 모든 걸 밝히자. 그녀는 전단지를 손에 쥐고 민강유통으로 향했다. 한편 그 시각, 설이는 주연아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언니, 시방 어디요? 무슨 일이야, 연아야? 실장님이 그 전단지 들고 회사로 가버렸어. 뭐라고? 언니 사진 있는 그 실종자 전단지요. 회사로 가서 경체 사장님한테 보여줄 거라 하더라고요. 순간 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안 돼.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며 뛰어나갔다. 그 전단지 경체한테 전달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언니, 어떡하려고요? 태경 씨 불러야 해. 지금 당장 민강유통으로 가야 해. 그녀는 차 안으로 뛰어들며 전화기를 꺼냈다. 태경 씨 제발 받아요.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같은 시각 민강유통 기획본부 사무실. 전화기가 진동을 울렸다. 태경의 책상 위 화면에는 이름이 떴다. 미소 엄마. 그러나 그 자리에 태경은 없었다. 대신 책상 앞에 앉은 사람은 민지섭이었다. 계속 울리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문태경 본부장님 휴대폰 아닌가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지섭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지섭은 화면을 내려다봤다. 미소 엄마. 그는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미소라면 백설의 딸 이름 아니야? 근데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지섭의 손이 떨렸다. 설마. 한편 민강유통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 실장은 주머니 속 전단지를 꺼냈다. 이걸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사장님은.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서 설이가 뛰어나왔다. 공 실장님. 설혜씨 왜 이래요? 그거 지금 들고 있는 거 뭐예요? 당신이 실종됐다는 전단지예요. 그걸 어디서 본 거예요? 거리 전봇대에 붙어 있더군요. 근데 이건 경체 사장님이 알아야 할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전단지 누가 만든 건지도 몰라요. 누군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그 얼굴을 숨겼어요? 공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루시아죠? 백설의 루시아. 같은 사람 맞죠? 설이는 숨을 삼켰다. 공 실장님 제발. 이건 세리가 다칠 일이에요. 세리? 그 애는 경체의 딸이에요. 20년 전 몰래 낳은 아이. 공 실장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당신은 왜 이런 걸 숨겨요?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내 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루시아였다면 그럼 미소는? 맞아요.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아이는 루시아의 딸 백미소예요. 공 실장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 전단지는? 그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 순간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재밌는 얘기네. 두 여자가 동시에 돌아봤다. 엘리베이터 뒤편 기둥에서 걸어나오는 남자. 김선재. 그는 느긋하게 걸으며 말했다. 루시아? 아직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있네. 당신 들었어요? 설이가 경계했다. 다 들었죠. 세리, 경체의 딸. 그리고 당신 루시아.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그는 비웃었다. 결국 다들 거짓으로 살아왔군요. 설이는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다. 이건 당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개입이라니 이미 난 한가운데 있어요. 그는 전단지를 낚아챘다. 실종자 찾습니다, 백설이.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다 알겠네요. 당신이 루시아였고 미소의 엄마였고 그리고 지금은 민강유통의 적이라는 거. 그만해요. 이제 난 당신 약점을 잡았어요. 그동안 완벽했던 당신도 이제 끝났어. 그럼 민세리도 우리 미소처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뭐라고? 당신이 내 아이 건드리면 나도 당신 약점 건드릴 거예요. 세리를 인질 삼겠다 이거지. 인질이 아니라 경고예요. 잠시 정적. 선재의 눈에 스산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겠네요. 그 시각 공 실장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회장실 앞까지 올라왔다. 손에는 구겨진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문 안에서는 민경채와 지섭이 이야기 중이었다. 지섭씨, 그 전화 다시 말해봐요. 네, 사장님. 문태경 본부장님 전화로 어떤 여자가 걸었는데 미소 엄마라고 저장돼 있었습니다. 미소. 예. 근데 목소리가 루시아 씨 목소리 같았습니다. 경채의 표정이 굳었다. 그 여자 죽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혹시 그 여자 본명이 뭐라고 했죠? 백설이라던데요. 그 순간 공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장님. 공 실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내밀었다. 이걸 보세요. 경채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전단지 위에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이 여자.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이 여자. 루시아야. 지섭이 놀라며 물었다. 확실합니까? 그래. 그 여자 본명이 백설이다. 그래, 이제 기억나네. 그 여자.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 여자야. 경채의 눈이 광기로 번쩍였다. 이제 내가 직접 끝내줄 거야. 민강유통 회장실. 묵직한 정적 속 한 장의 전단지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빛바랜 종이 위로 실종자 찾습니다. 백설이라는 글자가 붉은 조명 아래서 기묘하게 빛났다. 민경채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짚었다. 그녀의 손톱이 종이를 살짝 찢을 만큼 세게 눌렸다. 이 여자가 나를 속였던 거야. 지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설마 루시아 그 여자가 정말... 백설이. 경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 그 여자 본명이 백설이었어. 루시아는 가명이었지. 그녀는 서류함을 세게 닫았다. 이제 퍼즐이 다 맞아. 미소의 엄마 루시아, 그리고 지금 민강유통 앞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 여자가 전부 같은 인물이야. 하지만 회장님께선 이미 그 여자는 죽었다고.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던 거야. 경채는 서류 위로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왔다는 건 이제 내가 끝장을 봐야 한다는 뜻이야.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그분은... 그 입 다물어요. 저는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그 여자는 복수를 위해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저 딸을 지키려던 엄마일 뿐이에요. 엄마? 경채는 조소를 터뜨렸다. 엄마가 딸을 지키려면 남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아니, 공 실장. 이제부터 당신은 나한테 보고만 해.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지 전부 보고해. 사장님, 그 여자는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어. 이제 내 차례야. 같은 시각 민강유통 지하주차장. 서리는 어둠 속에 숨어서 공 실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선재였다. 또 당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싸늘했다. 설혜씨, 왜 이렇게 급해요? 그 전단지 당신이 공 실장에게 넘긴 거예요? 아니요. 난 그저 진실이 흥미로워서 지켜보는 중이죠. 흥미로워? 그래요. 당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아요? 그럼 당신은 내가 무너지는 걸 즐기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다. 그걸 이용할 뿐이죠. 뭐라고요? 당신이 루시아라면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채는 끝장이에요. 그걸 내가 쥐면 당신이 민강유통을 얻을 수 있다. 역시 눈치 빠르시네. 당신 정말 인간이야? 난 현실적이에요. 세상은 약자의 진심보다 강자의 거짓이 더 통하죠.
서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차문을 열며 말했다. 이젠 나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말 꼭 기억해두죠. 선재가 비웃었다. 오늘이 당신 인생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까. 민강유통기획본부 한쪽. 지섭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루시아 민두식 횡령 사건 관련 기사 20년 전. 거기엔 한 여자의 사진이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검정머리, 매서운 눈빛. 지섭은 낮게 중얼거렸다. 백설의 루시아. 그래서 태경이랑 무슨 관계였던 거지? 그는 태경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 속 미소 엄마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미소 엄마. 그는 생각했다. 설마 태경이 루시아랑 한편이야? 그 시각 산속 외딴 건물, 정신요양병원. 창문에는 녹슨 쇠창살이,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 민두식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봐. 나 민두식이 이런 꼴이 될 줄이야. 그는 낮게 웃었다. 누구라도 나 좀 꺼내줘. 내가 가진 거 전부 줄게. 민강유통 다 가져가도 좋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어. 그의 눈에는 미친 듯한 번뜩임이 피어올랐다. 나를 꺼내준 자가 진짜 주인이 될 거야. 한편 서울 시내 한복판을 달리는 검은 SUV 안.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문태경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공 실장이 전단지를 들고 경채한테 간다고. 서리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누가 누굴 속이는지도 모르겠군. 그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젠 내가 끝낸다. 민강유통 본관 25층. 경채는 와인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백설이. 그 여자가 돌아왔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 그럼 그동안 나를 속였던 건 뭐였지?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좋아. 그럼 나도 가면을 벗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와. 문이 열리자 김선재가 들어왔다. 사장님 찾으셨습니까? 그래. 오늘부터 당신은 내 곁을 지켜. 명령이시라면. 그 여자 백설이.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와. 살아서요? 살든 죽든 상관없어. 선재는 피식 웃었다. 사장님 그 말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후회 같은 건 그 여자가 먼저 시작했어. 그 시각 미소 분식. 주연아가 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언니, 큰일 났어. 왜 그래 연아야? 실장님이 그 전단지 들고 경채 사장님한테 갔다니까. 그리고 선재 그 인간도 같이 있어. 서리는 손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언니 이거 그냥 전단지가 아니야. 연아가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찾는 전단지라면서 그 밑에 백설이는 살아있다고 적혀 있었어. 서리의 눈이 커졌다. 그게 누가 쓴 거야? 몰라요. 근데 글씨체가. 연아는 말을 멈췄다. 혹시 미소가 쓴 거 아니에요? 순간 서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미소가 살아있다는 말이야? 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누군가 일부러 그 글자를 쓴 거예요. 누군가가 언니를 다시 세상 앞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서리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이건 터치예요. 그 시각 민강유통 빌딩 앞에 SUV 한 대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태경이 내렸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위치 확보했어요. 공 실장 25층. 좋아. 그는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했다. 설혜씨. 이번엔 내가 지켜요. 25층 회장실 문 앞. 공 실장은 마지막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밀었을 때 안쪽에서 경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 여자. 이제 기억나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나를 다시 불러냈어. 공 실장은 문틈으로 경채를 바라봤다.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좋아, 백설이. 이제 너 차례야.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문태경. 멈춰요, 경채씨. 멈춰요, 경채씨. 태경의 목소리가 회장실 문을 찢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경채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엔 화장 대신 광기가 번지고 있었다. 태경씨. 왔어요? 그녀의 손엔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이거 봤어요? 태경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어.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이 여자. 내 인생을 뒤집은 여자야.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무너뜨린 장본인. 그건 오해예요. 공 실장이 다급히 외쳤다. 사장님, 그 사람은. 입 닫아. 경채의 눈빛이 번개처럼 공 실장을 찍었다. 내가 그 여편 내 편이었구나. 아니에요, 저는. 됐다. 경채가 손을 내리쳤다. 이젠 아무도 믿지 않아. 그녀는 태경에게 다가섰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 당신 설의 씨랑 가까워졌지? 백설의 루시아 같은 사람 아니야? 태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이제 다 알겠네. 그녀가 냉소했다. 내 곁에 있는 남자는 다 그 여자를 위해 움직였던 거야. 경채 씨, 진정해요. 진정?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를 감싸고 있는 사람이. 진정을 말해. 그녀가 비웃었다. 좋아. 그럼 내 방식으로 진정시켜줄게.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잡았다. 선재 씨, 들어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선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엔 냉소가 묻어 있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여자를 찾아와. 백설이. 명령이시라면. 그리고 세리도 데려와. 세리요? 그래. 그 아이한테도 보여줘야겠어. 그 아이가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지. 가서 당장 데려와. 알겠습니다. 선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돌아서며 짧게 웃었다. 좋아.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야 내가 들어갈 틈이 생기지. 그 시각 태경은 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아라, 제발. 그러나 수신음만 이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설혜 씨. 이제 도망치면 안 돼요. 당신 이름 다 드러났어요. 한편 민세리의 집. 세리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김선재. 네, 선재씨. 세리씨,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왜요?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급하다고 하십니다. 엄마가. 네. 꼭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세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알았어요. 곧 나갈게요. 그 사이 미소 분식. 설이는 주연아와 통화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경채가 그걸 알면 세리가 다칠 거야. 언니, 이제 진실을 밝힐 때도 됐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언니, 그럼 언제예요? 태경 씨가 나한테 말했어.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래. 그 사람 날 대신해서 싸우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태경 씨도 위험해.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기요. 경채 사장님이 세리 아가씨 찾고 계신데요. 설이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김선재 본부장이 모시러 갔대요. 안 돼. 설이가 주저앉았다. 세리까지 건드리면. 민강유통 지하주차장. 세리가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다가왔다. 세리 아가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엄마가. 네.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그들의 표정이 돌변했다. 잠깐 뭐해요? 가만히 계시죠.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했다. 사장님 확보했습니다. 확보.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25층 회장실. 경채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데려오고 있겠지.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세리, 내 딸.
넌 왜 그런 피를 물려받았을까? 그녀는 전단지를 바라봤다. 백설이, 넌 내 인생을 불태웠고 이젠 내 딸까지 불태워버리겠네. 공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정말 세리 아가씨한테까지 입 닫으라 했지.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경채는 눈을 치켜떴다. 그럼 내가 죄인인가? 그 아이는 당신의 딸이에요. 그래서 더 용서 못해. 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냉철한 악의가 묻어 있었다. 그 아이가 그 여자 피를 반이라도 이어받았다면 그건 이미 내 적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세리가 양쪽에서 붙잡혀 끌려 들어왔다. 엄마. 세리. 경채가 천천히 일어섰다. 와줘서 고마워. 이게 뭐예요? 왜 사람들을 시켜서? 잠깐 앉아. 세리는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래요? 경채는 전단지를 책상 위에 올렸다. 이 여자 알아보겠어? 세리는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 사람 분식집 아주머니 아니에요? 그래. 백설이. 그 여자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이유 몰라서 그랬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 너를 버린 여자야. 엄마? 20년 전 내가 회사를 이어받을 때 내 인생을 망친 여자. 경채는 웃었다. 그 여자가 바로 내 생모야.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믿기 싫겠지. 하지만 진실이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 아니야. 그 여자가 날 협박하고 있었어. 내 딸 세리를 이용해서.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넌 몰라. 그 여자는 남자들을 이용해서 민강 유통을 무너뜨리려 했어. 그 사람은 그냥 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래. 그게 그 여자의 방법이야. 사람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거. 엄마 제발.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만해요. 이제 늦었어. 경채가 전화기를 들었다. 선재 씨 준비됐죠? 네. 이미 그 여자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세리가 눈을 번쩍 떴다. 뭐라고요? 설혜 씨. 아니, 루시아 씨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안 돼.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만둬요. 너 가만히 있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분은 그런 분 아니야. 그 여자한테 세뇌당했구나. 세리가 울부짖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 구해준 사람이야. 나 진짜로 그분 좋아했단 말이야. 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나 그분 사랑해. 세리. 경채가 손을 들어 세리를 내리쳤다. 찰싹. 세리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엄마가 괴물이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문태경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멈춰요. 경채가 돌아섰다. 이제 또 당신이야?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녀가 웃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불태웠는데 그 불씨를 꺼야지. 당신이 불태우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경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족이 날 배신했어. 그 여자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 아버지의 죄였어요. 입 닫아. 그녀는 와인잔을 던졌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내 눈앞에서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백설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그녀는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경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태경은 천천히 다가갔다. 20년 전 당신이 아버지에게 버려졌을 때 그 여자가 당신을 위해 입을 다물었어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사람, 바로 백설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그때부터 당신의 딸 세리를 대신 키우려 했어요. 그 아이를 잃고 나서도 당신 딸을 보살폈어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세리가 눈물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믿어요? 경채는 손을 떨었다. 그럼 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선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백설에 도착했습니다. 민강유통 회장실.
그 문이 다시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백설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삼킨 듯한 눈빛. 20년의 고통과 분노가 차갑게 엉겨붙은 얼굴이었다. 부르셨나요, 민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경채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래. 드디어 왔네, 루시아 씨. 아니, 이제는 백설이라고 불러야겠지? 마음대로 부르세요. 이젠 가면 벗을 때가 됐지. 경채의 손에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죽었다던 여자가 살아서 내 회사를 드나들고 내 딸 곁을 맴돌았다. 설이는 담담히 말했다. 난 당신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 적 없어. 그럼 왜 돌아왔어? 내 딸을 위해. 내 딸? 백미소. 경채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왜? 그의 이름은 나의 전부였어. 전부. 경채는 서류철을 책상에 내던졌다. 내 전부는 나를 파괴한 복수심이잖아. 아니.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복수를 택한 게 아니라 정의를 택한 거야. 정의? 너희 집안이 나한테 저지른 일을 그대로 되돌려주려 한 것뿐이야. 그래, 결국 복수잖아. 복수가 아니라 심판이야. 둘 사이의 공기가 터질 듯 팽팽했다.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세리. 경채가 외쳤다. 너 이 여자 말 믿지 마. 엄마. 세리가 소리쳤다. 그분은 엄마를 해치려 한 적 없어요. 닥쳐. 경채의 손이 올라가려는 순간 태경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녀 편인가? 난 진실 편이에요. 진실?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20년 전 비자금 사건의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 그게 백설이에요. 경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그 사건 나도 자료를 봤어요. 민두식 회장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을 대신해 감싸려 했고 그때 설혜 씨가 대신 나섰어요. 그럴 리가. 설이가 낮게 말했다. 그날 당신 울고 있었잖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날. 난 그 눈을 봤어. 그날 내 인생이 끝났어도 좋다고 생각했어. 적어도 너 하나는 지켜졌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경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널 지키기 위해 내가 감옥에 갔어. 넌 모르겠지만 난 내 아버지가 내 손에 흙을 묻히게 만든 걸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태경이 문서를 내밀었다. 이건 당시의 진술서입니다. 백설혜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당시 민두식 회장의 지문이 같은 문서에서 발견됐어요. 그건 위조일 수도 있잖아. 경채가 소리쳤다. 그럼 왜 민두식 회장이 그 후 당신을 해외로 보내고 입양 서류를 위조했을까요? 경채는 숨을 헐떡였다. 그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럴 리 없어. 세리가 울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믿어요. 그분은 적이 아니에요. 진짜 엄마예요. 뭐? 그분이 날 구했어요. 나 어릴 때 엄마가 모르는 곳에서 울고 있었을 때 그분이 날 안아줬어요.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왜 그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세리 넌. 경채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내가. 엄마. 세리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만 싸워요. 설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경채야. 하지만 내가 내 딸의 인생을 짓밟았을 때 그때부터 나도 멈출 수 없었어. 그래도 오늘은 끝내고 싶어. 경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이제 와서? 이제라도 진실은 말해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했다. 세리는 내 딸이야. 난 그 애를 낳았고 넌 그 애를 버렸고 난 대신 키웠어. 경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럴 리가 없어. 그날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된 신생아 중 한 명이 바로 세리야. 그럼 미소는? 미소는 내 친딸. 하지만 그 애를 잃었어. 경채의 입이 떨렸다. 그럼 세리는? 내 딸이야. 세리가 숨을 삼켰다. 엄마. 경채는 무너졌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내 딸을 버렸다고?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모르고 그랬겠지. 하지만 난 내 딸을 품었어. 너 대신 안아줬어.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뭐라고? 경채가 눈을 올렸다.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설이는 손을 내밀었다. 우린 모두 피해자였어. 잠시 정적.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감동적이네요. 문가에서 박수를 치는 소리. 김선재였다. 드라마로 치면 딱 엔딩이죠. 그는 비웃었다. 하지만 아직 끝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태경이 앞으로 나섰다. 상관 있죠. 선재가 권총을 꺼냈다. 난 이 회사를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민두식이든 백설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이제 내 세상이야. 총 내려놔요. 태경이 외쳤다. 지금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몰라요? 미친 건 당신들이죠. 감정에 취해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멈춰. 모두가 돌아봤다. 민두식. 그가 병원복 차림으로 허공을 가르며 걸어 들어왔다. 회장님. 공 실장이 외쳤다. 그게 어떻게 해? 민두식이 웃었다. 날 가둬놓으면 끝날 줄 알았냐? 민강유통은 내 거야. 아버지. 경채가 숨을 삼켰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닥쳐. 그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내리쳤다. 내가 너를 위해 다 한 짓이야. 그게 나를 망쳤어요. 경채의 울음이 터졌다. 난 당신처럼 살기 싫었어요. 민두식은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이놈의 자식들. 내 회사를 가져가려 해. 그 순간 태경이 선재에게 달려들었다. 총성이 울렸다. 펑. 세리가 비명을 질렀다. 태경씨. 연기가 가득 찬 회장실 안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다. 경채는 울부짖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총성이 울린 순간 공기가 갈라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와인 향이 번지듯 피냄새가 회장실 안에 퍼졌다. 태경씨. 설이가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괜찮아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살짝 스쳤어요. 말도 안 돼. 그녀는 그의 몸을 부여잡았다. 제발 버텨요. 경채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쥔 전단지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내가 원한 복수였나? 그녀의 눈이 떨렸다. 이게 내가 만든 지옥이야. 그때 총을 쏜 선재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내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결국 다 끝났군. 그 순간 뒤에서 민두식이 그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자식이. 회장님. 공 실장이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선재의 팔이 무너지고 총이 그의 손을 떠났다. 민두식은 피투성이 얼굴로 딸을 바라봤다. 경채야.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너희를 지키려다. 모두 망쳐버렸구나. 아버지, 그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 다 끝내라. 민강유통도. 이 저주받은 이름도. 그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멈췄다. 아버지. 경채의 절규가 터졌다. 한참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경채는 멍한 눈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봤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관이 말했다. 민경채 씨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그래, 이제야 죗값을 받는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돼서 딸을 버리고 딸로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게 나였어. 세리가 울며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가지 마요. 이젠 늦었어, 세리야. 아니야. 난 기다릴 거야. 고마워. 넌 나보다 훨씬 강해. 경채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저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녀가 경찰에 끌려나갔다. 병원 응급실. 태경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설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왜 그렇게 무모했어요? 그냥.
이번엔 당신을 잃기 싫었어요. 태경 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늘 그렇게 나를 구하네요. 이제는 내가 평범하게 구하고 싶어요.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복수 그만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끝이에요. 며칠 후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강유통 민경채 전 사장 구속 수감. 김선재 전 법무팀장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민두식 전 회장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그리고 기사 하단엔 작은 단락 하나가 있었다. 새 회장의 백설에 취임. 민강유통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민강유통 본관 새벽. 서리는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너 없이 여길 버텼어. 하지만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어. 그때 문이 열렸다. 세리가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세리야. 이제 회장님 말고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서리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물론이지. 그녀는 세리를 꼭 안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래요. 우리 셋이서. 셋이서? 서리가 고개를 들었다. 세리가 미소 지었다. 문태경 씨요. 그 사람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서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이제 진짜 해피엔딩이네요. 그날 오후 민강유통 회장 취임식. 서리는 연단에 올라 기자들 앞에서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오늘 민강유통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이 회사는 누군가의 권력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름이 될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행사가 끝난 뒤 회장실로 돌아온 서리는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내는 사람 없음.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딸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바닷가 모래 위에 앉은 백미소의 뒷모습. 그 아래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5 9 30 부산 해운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미소야. 세리가 들어와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리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편지를 받았어. 그날 밤 서리는 병원에서 깨어난 태경의 곁에 앉았다.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끝났네요. 그래요. 근데 그녀가 웃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제 우린 태양을 삼킨 사람들이잖아요. 둘의 시선이 맞닿았다. 어둠을 가르고 들어오는 첫 햇살이 창문을 비추었다. 그 빛이 서리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평화가 번졌다.